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든 챔피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매년 이제 해당 기업들을 이제 정부에서 발굴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쭉 있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는 8편은 상당히 좀 적은 연구다. 적다. 그래서 우리가 히든 챔피언 발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히든 챔피언의 관점에서 나름 해당 분야에서 이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제 기업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히든 챔피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히든 챔피언 관점에서 해당 기업들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편 중에서 히든 챔피언 고유의 특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런 것들에 이제 기반한 연구는 한 3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챔피언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저자들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면 히든 챔피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구 대상 기업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한 히든 챔피언의 특성을 보유한 기업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대부분 사실 뭐 경기 광주, 서울, 뭐 경기 성남, 안양 등등과 같이 수도권의 기업에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에도 이제 히든 챔피언들이 이제 많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오랜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히든 챔피언의 이제 지위를 획득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역 기업에 대한 연구 좀 부족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기존 연구의 한계를 좀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남권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히든 챔피언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동남권 자동차 부품 산업 자체가 뭐 미미하거나 전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부품 산업 내에서의 그 위상이 이제 취약하면 사실 또 역시 연구의 어 이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 보시면은 뭐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같은 경우는 한 30% 수준 전국에 그다음에 출하액과 부가치액, 출하액은 생산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건 한 25%에서 27%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중이 뭐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 있는 사실은 나름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요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뭐 한 30%에서 35%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뭐 40%도 육박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 이제 2010년대 이후로는 좀 옆으로 가긴 하지만 뭔가 이제 그 산업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제 이 지역에서도 어, 히든 챔피언으로 불릴 만한 이제 소위 이제 핵심 기업들을 찾아서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산업을 좀 다시 부흥기에 이제 올리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의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수준. 하지만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 동남권 내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히든 챔피언을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 도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제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든 챔피언을 이 지역에서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입니다. 뭔가 우리가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어떤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준을 좀 활용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었고요. 당시의 연구를 보시면은 뭐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견기업의 평균 납품액이 한 1,000억 조금 넘는다. 그러면은 동남권에 있어서도 일단 이 1,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이렇게 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역량 그 측면에 있어서 어, 그 R&D 집약도 즉 이제 매출액 대비 R&D 투자의 비중이 당시에 보면은 뭐 규모별로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 1,500억 미만에는 얼마, 5천 이상은 얼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제 1,000억 이상으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1.5% 이상 되는 R&D 집약도가 1.5% 이상 되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더니 그 동남권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세 개 기업만 이제 이 해당되는 조건 두 가지 조건에 이제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기업이 이제 바로 성우하이텍, 뭐 동원테크, S&T 모티브라는 회사입니다. 그 세 가지 회사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그 매출과 지역 내의 어떤 비중이 보시면은 예, 지역에서 한 10% 이상 차지하고요. R&D 투자는 30%,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역시 한 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세 개 회사가 상당히 이제 지역 내에서는 예, 핵심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뭐 분석에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케이스가 바로 성우 하이텍이라서 이제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 히든 챔피언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차체, 자동차의 보디라고 하죠. 보디, 그다음에 문짝, 그다음에 범퍼와 같은 이제 외관의 어떤 구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당시에 이미 매출액이 1조 2천억을 넘었었고요. 근데 이제 2000년부터 우리가 봤을 때 연평균 12%의 매출이 성장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한 예,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해외에도 사업장이 많고요. R&D 집약도가 2%, 그다음에 특허가 뭐 1,800개 되는 상당히 이제 혁신 역량이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출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그 다음에 뭐 산업부 당시에 이제 뭐 소부장 으뜸 기업 이런 쪽도 선정된 이력이 있는 이제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핵심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성화이텍이라는 기업의 어떤 진면목을 히든 챔피언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몇 가지 이제 히든 챔피언 특성들을 이제 살펴본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이제 틈새 시장에서 글로벌화지요. 말 그대로 진짜 딱 한 우물만 파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체 모듈이나 프론트엔드 모듈과 같이 자동차의 보디 쪽만 계속 했었고요. 그때 이제 글로벌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이제 자동차 완성차 그 메이커들의 를 이제 고객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자동차 차체 부품 최초로 1994년에 이제 R&D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자체 설계 역량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기초 설계, 상세 설계가 있고 보통은 이제 기초와 상세 설계라는 설계의 모든 것들을 완성차 업체에서 한다면은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이제 하청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송화이텍은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체 설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R&D 센터를 설립했고 이것이 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라는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글로벌화를 지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해외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이제 걷어들이는 매출 비중이 이제 6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체 부품 제조사, 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는 이제 탑10에 진입할 정도로 이제 글로벌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1개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1개 사업장에서 대부분 이제 차체 모듈과 프론트엔드 모듈을 생산하는 소위 이제 그야말로 이제 틈새 시장에 이제 집중한 사례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고객 만족과 점진적 혁신에 기반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다. 보시는 것처럼 GM의 올해의 협력사상을 당시에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번이나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게 GM의 2만 개 부품 회사 중 한 0.6%에만 해당될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우수한 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즉 압도적인 이제 만족도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한 이제 위상 자체가 GM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차체 부품 업체로서는 최초였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차체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 성형 기술이라는 거를 우리가 쓸 텐데요. 이 회사가 보시면 당시 이제 분석 결과 20년에 걸쳐서 한 네 가지 기술들, 네 가지 기술들을 쭉 이렇게 차례차례 어, 학습하고 역량을 축적해서 그것들을 이제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요것을 네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꾸준히 진화시킨 그런 성과 자체를 우리가 점진적 혁신에 기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성형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용접인데 용접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용접에서 이제 기계적 접합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계속 고부가치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무게를 가볍게 뭐 이런 이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이제 점진적 혁신에 이제 기반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 추구인데 이제 자동차 그 부품 업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화두가 됐던 것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기 자동차이죠.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전기자동차, 이제 BPC, 배터리 팩 케이스라는 이제 사업에 사실은 공격적으로 진출했다. 이게 차체랑 좀 비슷한 구조물이거든요. 배터리 팩 케이스라고 하면은 여기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 1번, 8번, 9번, 10번들. 요게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인데, 이제 화재가 안 나면서도 이제 열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형태의 이제, 어,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선제적으로 진출해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이제 현재는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녹색 부분이 이제 배터리 모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배터리인 거죠. 그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여기 보시면은 이 전장이랑 배터리 모듈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포함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 팩인 거고 배터리 팩에다가 배터리 팩 케이스를 이제 합치면은 말 그대로 이제 BS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우선은 이제 BPC부터 하겠다, 배터리 케이스 팩 케이스부터 하겠다라는 이제 시도를 그때 당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 추구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 10개국에서 21개 사업장이라는 건데 97년에 진출했으니까 사실은 1년에 사업장을 한 개씩 확장하는 셈이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 예, 현대 기아차를 포함한 전 세계 9개 완성차 업체한테 네,
판매 영업을 달성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연계가 되면서 우리가 히든 챔피언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앞에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내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특히 이제 자동차 차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품질 관리 내부화, 그다음에 시험 실증의 내부화, 그다음에 가치 사슬의 수직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이제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21개의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품질 관리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쉽지 않다. 그래서 글로벌 통합 품질 시스템이란 것들을 이제 별도로 구축했고, 이제 그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제 글로벌 품질 확보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업장의 품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어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대응하는. 그리고서 보시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내외 전 공정의 검사라든지 전수 보정 공정 간의 특성에 대한 자료 연계 등을 토대로 이제 글로벌 품질을 이제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품질 관리 측면에 있어서 현지의 어떤 공장들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이제 본사와 현지 자회사 간의 이제 긴밀한 이제 조정을 위한 품질 경영 측면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초국적 전략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품질이 최선의 영업이다라는 이제 모토로 이제 품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품질 관리 자체가 핵심 역량의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사용 현장에서 얼마나 문제없이 이제 작동이 되는지를 보기 위한 이제 시험과 실증이 있는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그 장비 자체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시험 인증, 실증 테스트를 하려면은 이제 전문 시험 검사 업체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장비 구축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품질과 핵심 역량은 내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시험 실증의 어떤 퍼실리티 자체를 회사 내에 이제 구축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치 사슬의 수직 통합입니다. 이제 차체를 만들기 위해서 코일 공급부터 이제 페인팅도 하고 이제 출고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이 좀 상당히 긴 형태의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 전체를 사실 이 회사는 내부화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멋있는 말로 다 배우셨겠지만 이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빠른 대응이라든지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 그리고 양산전 품질 확보라는 것이 이제 고객사에서 항상 요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프론트 로딩 혁신이라는 걸 했었다. 이 프론트 로딩 혁신은 이제 앞쪽에 이제 지식 습득과 개념 탐색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단계에서, 어, 그 이후에 이제 미리 그 이후에 어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프론트 로딩 혁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실제로 많은 기업에 있어서 프론트 로딩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입되는 관리 활동의 수준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치 사슬 수직 통합을 하게 되면은 프론트 로딩 혁신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뒷단에서 이제 양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질 문제 같은 것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양산 이후에. 그래서 그 프론트 로딩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을 때 품질 제고를 위한 지식 습득이라든지 개념 탐색에 많은 이제 시간들을 이 회사는 할애를 했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했었고, 그 결과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파일럿 생산 단계에서 품질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 양산에 들어간 문제 제품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그 어떤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에서 오류와 같은 문제점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 이 가치 산출 과정을 다 수직 통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일부 공정이라도 외부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거 사실은 이제 어렵다. 예, 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 역량의 이제 내부화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영진의 야심찬 목표와 비전 수립, 그리고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 1조 원이 이제 2012년에 돌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창업주를 중심으로 계속 도전적인, 이제 1조에 도달했을 때 안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꾸준히 도전적인 목표들을 막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세계 우리가 자동차 50대 부품업체에 들어가자. 자, 그 다음에 40주년의 선언을 만들자. 그래서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했었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심찬 목표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R&D 센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해외 진출하는 것들. 가장 근데 요게 해외 진출이 모든 기업들이 다 했겠지만 지금은 당시 최초로 했다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당연히 리스크도 크지만 이 야심찬 목표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관점에서 빠르게 이제 해외 진출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인도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뭐 포드라든지 원래는 현대차 쪽에 그 예, 부품 기업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인도에 이제 뭐 닛산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다임러 같은 글로벌 이제 자동차 메이커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메이커들이 성우 우리 회사한테도 이제 물건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성우할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런 야심차 목표와 비전 수립이 경영진에 기반해서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었다. 히든 챔피언 특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노사 간의 이제 긴밀한 협력도 이 회사의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나름 선제적으로 이제 60세 연장을 제도하는 도입을 했었고요. 근데 그 도입 자체가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용공들의 어떤 노하우와 지식 등을 이제 사내에 공유 확산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언저리에 있는 그 엔지니어가 됐든지 임직원들 고용 불원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정년을 연장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 지식을 회사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노측에서도 회사의 어떤 뭐 IMF 위기 당시에 상여금 반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동결 같은 것들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측이 또 고용 보장으로 화답하면서 이제 조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은 뭐 한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요. 그 창업주의자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3% 정도를 예, 그냥 무상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164.1억 원인데 그 직원 수가 1673명이니까 직원 한 명당 한 1000만 원씩에 해당하는 이제 주식을 막 주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이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인사이드 오더라고 하는데 이게 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다 내 돈이 이제 부는 거니까 이제 기업 경영의 어떤 몰입과 헌신을 이제 유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밖에 뭐 어떤 뭐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충성도라든지, 어,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고, 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노사문화대상,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뭐 일터시 혁신 최우수상과 같은 그런 성과도 이제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그 노사협력의 성과로서 이제 상당히 높은 어떤 이제 평균 대비 높은 어떤 근속 연수라든지 또 이 이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나름. 예.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 역량의 축적에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이 이제 노사협력이 그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장기로 근무하면서 임원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반 직원들도 나도 언젠가는 이제 임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예, 동기부여도 제공할 수 있는 노사협력의 이제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은 가족 기업입니다. 가족 기업. 가족 기업은 상업주랑 그 가족의 지분율이 이제 높은 예, 그런 이제 어, 히든 챔피언에 해당하는 이제 기업이 히든 챔피언의 특성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도 상장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업주랑 가족의 지분율이 44%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가족 중심의 이제 가문 창업자 가문 중심의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퇴국 정책이라든지 그런 폐쇄적인 예,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 시- 오히려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할 수도 있고, 장기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성과를 기다릴 수 있는 이제 인내심 발휘를 가능케 하는 예, 그런 주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창업주의 그 지분율이 가장 높으니까 회사를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히든 챔피언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기업인데 예,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